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이번 시간에는 회계 2급 실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코드는 회계 2급 회사비 1005번 가시면 되고요. 사원은 김은찬 사원으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네, 옆에는 문제는 편집해온 거니까 같이 보시면서 같이 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당사는 ERP를 도입하고 회계와 관련된 시스템 환경 설정을 마쳤다. 다음 중 당사의 부가세 신고 유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부가세 신고 유형은 두 군데를 보셔야 돼요. 자, 시스템 관리 쪽에, 자, 회사 등록 정보, 예, 시스템 환경 설정, 여기에서 회계 조회 부분에서 요거 부가가치세 신고 유형, 여기서 사업장별인지 사업자 단위 신고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신 후에, 일단 사업자 단위는 아니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니고,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할 곳은 사업장 등록, 여기에서 총괄납부 사업장인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자, 주 총괄납부 사업장 등록, 여기 가면 네, 주 총괄납부 사업장이면은 여기 내용이 뜨는데 그렇지 않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스템 환경 설정에 있는 사업장별 신고 사업장이구나 해서 1번 각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한다.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 예,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2번 문제. 자, 김은찬 사원의 전표 입력 방식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직접 전표 입력하는 경우 대차 차익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뭐 대차 차익이 있으면은 승인권자도 미결로 뜨기 때문에 이런 단서가 붙은 것 같고요.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일단 사원 등록 쪽에 김은찬 사원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부서는 일단 다 공란으로 한 다음에 검색을 할게요. 김은찬 사원 수정이네요. 수정이면은 뭐든지 다 되는 거. 네,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작성한 전표 승인으로 뜨고요. 그리고 누군가 승인 해제해주지 않아도 그냥 삭제하고 수정하고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수정권한자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옳은 설명을 찾으면은, 자, 4번이죠. 자, 전표 입력 후 자동으로 승인되며 전표 수정 및 삭제 시 승인 해제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정확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3번 문제. 당사의 계정 과목 등록 설정을 확인하고 전표 입력 시에 자동으로 유가증권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계정 과목입니다. 자, 요거는 연동 항목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고요. 연동 항목은 회계관리에 기초정보관리에 계정 과목 등록, 여기에서 해당되는 계정 과목에 들어가서 그 연동 항목이 잘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가증권 명세서에 나오려면 유가증권으로 연동 항목이 되어야 되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예금 103 쪽이고 자산 쪽이고 여기죠. 보통예금 103 재예금 안에 보통예금. 네, 연동 항목 없네요. 정기예적금 없고요. 단기매매증권 있네요. 연동 항목. 여기서 유가증권 명세서에서 작성할 수 있는 건 연동 항목, 계정 과목 등록에서 연동 항목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걸로 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유가증권 이자는 뭐 봐도 아닐 테지만 한번 볼까요? 90200 영업의 수익이고, 네, 뭐 없죠. 네. 확인 한 번 더 하셔도 되고요. 정답은 여튼 3번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주 큐브는 자가 2019-02-0002 어음을 4월 30일에 부분 결제했다고 하네요. 해당되는 어음 부분의 결제 후 잔액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음 부분이기 때문에 어음 관련된 부분 해서 받으러 온 명세서 쪽으로 갈 거고요. 자금 관리 쪽에 받으러 온 명세서 여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부분 결제했다는 힌트가 있기 때문에요. 뭐 여기는 그냥 올해로 잡고 나서 부분 처리 내역으로 네, 그냥 조회하겠습니다. 별거 없이. 여기 있네요. 성호기협이고요. 자가 어음번호만 확인해보죠. 예, 맞고요. 자, 발생금액 3,000인데 2,200 갚았고요. 그리고 800만원 남아있는 걸로 보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800만원입니다. 5번 문제. 큐브는 2019년 1년간의 지출 증빙 서류 검토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각 증빙별 합계금액, 예, 요거는 전표 정부관리의 지출 증빙 서류 검토표 완료. 여기
여기에서 각각 증빙별로 해당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올해로 해서 확인 조회. 네, 그러면 계산서 부분에 대한 걸로 해서 자, 계산서는 합계 하단에 25만원. 근데 뭐 손익계정 이런 거 따로 구분이 없으니까요. 네, 그냥 증빙별로만 볼게요. 하단에 있는 거 25만원 맞고요. 현금 영수증 네 맞고요. 지금 세금 계산서 643730인데 틀렸고요. 그죠? 그리고 신용카드 법인은 350 맞고요. 얘가 틀렸네요. 그래서 여기 64373000입니다. 라고 틀렸습니다. 네, 그리고 6번 문제. 주큐브는 월 결산을 하는데 1월 말 결산 시 소모품 기말 재고액은 300만 원이었다고 하고 장부의 금액을 확인한 후 관련된 1월 말 결산 수정 분기로 오른 것은 인데요. 자, 요거는 자, 재무상태표도 괜찮고요. 저는 합계전익재산표 쪽이 더 편해서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어디든 들어가서 보셔도 상관없어요. 네, 1월 31일 결산이라고 했으니 1월 31일자로 조회를 했을 경우 지금 소모품 같은 경우가 네, 800만 원이었는데 지금 기말 재고가 300만 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500만 원은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500만 원은 소모품 비 이렇게 하고 500만 원은 소모품에서 없어지는 분계. 요거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은 4번이에요. 7번. 자, 2019년 10월 한 달 동안 주큐브에 입금 및 출금된 현금은 얼마인가? 네. 입금된 출금 현금. 네, 이거 현금 출납장 보시면 되겠고요. 10월 한 달간이니까 10월로 해서 들어갈게요. 네, 입금액, 출금액. 네, 전월 2월이고요. 네, 월계 여기를 보셔야 되죠. 월이니까 1000만 원하고 999만 원. 네, 정답 2번. 이걸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계를 보시면 돼요. 네, 8번 문제. 큐브는 6개월 이상 채권이 회수되지 않은 거래처 파악하고자 합니다. 외상 매출금 잔액 확인하는 부분 6월 30일 현재 6개월 이상 채권 회수되지 않은 거래처. 이거는 채권 연령 분석 쪽 여기로 가시면 되겠고요. 잔액 일자는 2019년도 6월 30일 6개월. 네, 여기는 외상 매출금.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회. 지금 보니까 쭉 봤을 때 회수 안 된 곳이 현관공업 여기 쭉 회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현관공업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주큐브는 2019년도 1분기 결산 시 바드럼에 대해서 2%의 대손 충당을 설정하려고 한다. 회계 자유로 오른 것은 부분이고요. 네, 이거 저는 합산이 편해서 저희 쪽에서 볼게요. 네. 여러분들은 뭐 재무상태표 보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꼭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편한 대로 빨리빨리 들어가시는 게 더 낫습니다. 네, 여기서 봤을 때 자, 바드럼 여기 있고요. 잔액이 2억 5천 이렇게 있는 부분. 대손충당금도 150만 원이 있네요. 보충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은 계산부터 하겠습니다. 일시 100천 만십만 100만 천만 억 곱하기 2% 0.02 여기에서 150만 원이 있기 때문에 150만 원을 제외한 350만 원만 대손충당금으로 추가로 잡으시면 되는 부분이고 대손충당금 이렇게 해서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 이렇게 해서 1번으로 아니죠. 350이죠. 네, 여기 요걸로 3번으로 고르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보충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잔액 부분, 대손충당금 잔액 있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고 확인하시고 나서 추가 금액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 거래 내용을 전표 입력한 후 2019년도 12월 말 연결산 분기로 오른 것은 자, 거래 내용은 4월 1일 날 화재보험료를 우리화재보험에게 200만 원에 계약하고 계좌로 이체를 했다고 합니다. 자산 계정으로 분기를 하고요. 대체 계정은 보험료, 그리고
계약 기간은 4월 1일부터 1년간이고, 자산 계정으로 분기한다는 건 선급 비용으로 한다는 얘기겠네요. 네, 요거는 전표, 저는 여기서, 자, 요거, 기간 비용 현황 쪽에 가서, 일단은 조회 눌러서 활성화 시키고요. 네, 2019년도 4월 1일자로 지금 건물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줄 겁니다. 대체 계정은 보험료, 사용 부서는 뭐 없고요. 거래처는 우리 화재 보험, 업무 수용처 이런 얘기 없고, 네, 그냥 건물 보험료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이런 거 다 넣으시면서 시간 뺏기지 마세요. 그냥 지금 푸는 거니까 하는 겁니다. 2020년 3월 31일 금액은 자 200만원. 네, 이렇게 해서 일단 해당되는 사항들은 일단 넣었습니다. 그리고 12월 말 연결산 분계 사항으로 해서 보는 부분이고요. 자, 이거는 연결산 분계로 전표 발행을 해도 되고, 저는 여기서 일단 보겠습니다. 기간비 하나, 연결산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조회 누르면 선급비용과 보험료 대체 분계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보라고 하는 거는 이 건물 보험료에 대한 것만 지금 이 거래에 대한 것만 보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라. 그래서 얘에 해당되는 거 봤을 때 조회기간 비용이 150이 600이기 때문에 보험료로 이렇게 대체가 되고, 그리고 선급 비용에서 이렇게 상계 처리되는 분계가 됩니다. 그래서 2번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뭐 전표 발행하면서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기간 비용 입력하시고요. 기간 비용 현황에 가셔서 해당되는 그냥 건물 보험료만 찾아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더 나으세요. 뭔가 조회를 하는 쪽에서 빨리빨리 끝내는 게 낫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10번은 정답 2번으로 해주시고요. 11번, 당사는 예산을 사용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다. 다음 중 2019년도 7월 한 달 동안에 재경부에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계정 과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예산 초과 현황, 예산 관리 쪽에 예산 실적이나 초과 뭐 상관은 없는데 전 초과 현황으로 한번 가볼게요. (2019년도 7월 한 달 동안이고요. 집행 방식은 네 승인 집행, 그리고 다른 거는 없고요. 재경부에 조회하겠습니다. 그럼 집행률이 100%가 넘어가는 걸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량 유지비에 1번이 해당되는 게 지금 실적 초과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12번 문제. 주 큐브는 2019년도 3월 1일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매입한 주식을 2019년도 12월 31일에 주식 200주를 한 주당 9,000원에 매각을 한다면 보험 거래와 관련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해 효과는 얼마인가? 수수료도 나와 있네요. 자, 일단은 주식을 얼마에 매입했는지를 지금 먼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주식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건 유가증권 명세서에 해당되는 걸 보셔야 되는데, 이건 자금관리 쪽에 유가증권 명세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식 2019 네, 유가증권 명세서로 해서 네, 올해로 그냥 잡고 할게요. 네. 그러면 지금 주식으로 주권번호 주식 1차죠. 네, 요거 맞고요. 액면가액 주수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500주를 8,600원씩 지금 구입을 했는데, 지금 한 주당 9,000원에 매각한다면 주당 지금 400원씩 이익이 난 거죠.
그래서 주당 400원씩 이익이 났고 거기에다가 200주니까 200주 8만 원. 근데 지금 처분 시 수수료가 있네요. 그래서 수수료 부분, 단기예매주권 처분 이익에서 수수료가 발생한 부분은 이익에서 차감합니다. 7만 원. 그래서 이익으로 해서 3번을 고르시면 되는 문제. 이렇게 해서 이론적인 부분과 좀 같이 혼합이 돼서 나온 문제가 되었네요. 자, 13번 문제. 자, 기말 정리사항을 입력하고 1월 말 매출 총손익에 대해서 얼마인지 구해보라 합니다. 자, 요거는 결산 자료 입력 쪽에 가셔서 네, 상품에 대한 거 입력을 하고요. 지금 1월 말이니까 지금 1월 달에 대한 것만 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 뭔가 뭐 계정 설정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기말 상품 재고에 넣는 란이 있네요. 5천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매출 총 이익의 총 손실이 났네요. 그래서 264-650-000 손실입니다. 라고 해서 2번으로 해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2019년도 주큐브의 재경부에서 영업으로 이동한 자산은, 자, 요거는 자산이 변동된 거죠. 고정자산 관리 쪽에 고정자산 변동 현황 이쪽으로 가볼까요? 자, 요거는 2019년도니까 예, 그냥 줘야죠. 별거 없죠. 별 단서가 없네요. 자, 재경부에서 영업부로 이동한 거는 지금 냉장고 있는 냉장고 4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15번. 주큐브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어서 부가세 신고 시 간주 임대료 포함하여 신고하려고 합니다. 오, 간주 임대료 문제가 나온 건 되게 어렵게 나온 거예요. 부가세도 이런 범위 없는데, 그죠? 여튼 해보겠습니다. 2019년 1기 예정 신고 시 다음 부동산 임대 내역의 자료를 입력하고요. 보증금 이자는 얼마인가인데요. 자, 요거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라고 해서 부가가치세 관리 쪽에 여기 있어요. 여기에다 내용을 넣으면 이제 간주 임대료가 산출이 되는 부분이라서 네, 입력을 하는 거는 꽤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1기 예정이니까요. 1, 2, 3월인 거죠. 그래서 1, 2, 3월로 해서 1, 4분기 잡아주시고 조회해서 활성화시킨 후에 복사하라는 얘기가 뭐 딱히 없죠. 하지 마세요. 그냥 아니요 하시고요. 네, 동은 자, 강원도 춘천시 네, 뭐 이걸로 할까요? 번호가 있으니까 번호로 했고요. 지상 1층. 사실 이런 거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주 사업자 번호가 여기로 찾을까요? 성우기업. 면적은 140. 용도는 뭐 사무실 2019-0101. 보증금, 월세, 관리비. 네. 그리고 이자율은 1.8% 적용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이라든가 간주 임대료 다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봤을 때 구하라고 하는 건 보증금 이자 간주 임대료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 21917 요것만 찾으시면 되는 문제네요. 그래서 요게 정답이에요. 요거. 그래서 뭐 과세 표준을 구하라고 하면 요거였는데 문제를 잘 읽고 푸셨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보증금 이자 간주 임대료 부분만 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15번 문제는 정답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주큐브는 2019년도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신고할 고정자산 매입세액. 자, 고정자산 부분이니까요. 자, 고정자산으로 해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네, 이쪽으로 보는 게 더 확실하실 것 같아서 이쪽으로 한번 보고서 갈게요. 자, 1기 확정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인 부분 1기 확정이니까
4, 5, 6월 4, 5, 6이면 2, 4분기 그죠? 주 큐브 네 조회 불러오기 지금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 봤더니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네, 그래서 지금 세액을 구하라는 건가요? 네, 매입 세액이니까 300만 원. 요거 정답 2번입니다. 그래서 불러오게 하셔가지고 보시면 돼요. 네, 조회하는 건 뭐 별거 없죠. 네, 정답은 2번. 17번 문제. 큐브의 아래 회계전표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는가? 자, 발급 기한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로 연장합니다. 네, 구했습니다. 자, 전표일자가 나와 있고요. 전표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전표 입력하는 데 가서 세부사항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6월이니까 6월 25일 2019년도 6월 25일 희한하죠? 왜 안 될까요? 네, 회계전폐 전자세금 가서 결의부서를 공란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좀 치사하네. 네, 지금 결의부서가 지금 재경부 쪽이 아니라 다른 쪽이라서 안 나온 것 같고 일단 공란으로 하신 다음에 날짜로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6월 25일자 1번 요거예요. 요전표고요. 자, 지금 부가세 예수금 쪽에 봤을 때 신고 기준일이 6월 25일입니다. 그래서 6월 25일이니까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은 2월 10날까지 하시면 돼요. 그래서 7월 10날로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7월 10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7월 10날밖에 없기 때문에 공휴일, 토요일 이런 거에 해당 여부까지 보실 필요는 없는데 좀 찝찝하시면 이런 데서 볼까요? 이런 데 달력 같은 거 나와 있는데 보시면 의심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죠? 네, 확인하셨죠? 네, 이렇게 해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는 자 여기 봤을 때 신고 기준일 요거 6월 25일 요거 기준일에 2월 10날까지이기 때문에 네, 이 7월 10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8번 문제. 주 큐브의 부가세 신고 시에 해당하는 주업종 코드. 자, 요거는 사업장 부가세 사업장 쪽으로 가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자, 볼까요? 부가세 신고 시 주업종 코드. 사업장 등록 쪽으로 다시 신고 관련 사항 쪽으로 가시면 주업종 코드가 지금 서비스 사업 관련 네, 요거네요. 722000 720 서비스 사업 관련 요거네요. 3번 그쵸? 그래서 보시면 되고 네, 여기서 찾아보셔도 되는데 잘린 게 너무 찝찝하다 싶으면 여기 사셔도 돼요. 네, 맞죠? 네. 너무 근데 의심을 많이 하고 푸시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셨죠? 네, 그래서 요거 주업종 코드 여기 보고 바로 찾으시면 됩니다. 3번. 네, 그 19번 문제. 당사의 2019년도 이익이 확정 부가가치 신고서를 조회하고요. 12월 31일 회계처리로 오른 것은 자, 지금 보시면 네, 부가세 신고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익이 확정이니까 4, 4분기 이렇게 해서 조회 불러오기 이미 다 해놨네요. 네, 문제에서 자, 보면 지금 보시면은 과세, 매출세, 매입세 있고요. 차감세 이만큼을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정답 3번으로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서로 상계 처리한 후에 나머지 거는 이제 미지급금 형식으로 뒀다가
부가세 부가세 낼 때, 신고 납부할 때 내는 부분으로 해서 3번과 같은 분계가 나옵니다. 정답은 3번. 20번 주 큐브는 2019년도 7월 10날에 아이텔레콤주로부터 상품 700만 원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인천세관 세관장에게 부가세 7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위 거래 내역 전표를 입력하고요. 주 큐브의 이기 예정 신고 시 납부 또는 환급받을 부가세 부분 요거이고요. 자, 이거는 수입한 상품을 인천 세관에게 바로 낸 거기 때문에 바로 그 전표 입력해서 네, 그냥 칠게요. 네, 그냥 별거 없이 7월 10날로 해서 네. 위에 거 뭐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되고. 네, 그리고 부가세 여기는 매입한 거에 대해서 낸 거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으로 해서 70만 원. 아이고. 인천세관 네, 이렇게 뭐 이런 거 뭐 안 적으셔도 상관없고요. 큐브 그 세무 부분. 자, 요거는 지금 수입을 직수입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세관장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수입으로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기준이랑 그냥 두시면 되고요. 공급가에 뭐 다른 것들은 굳이 뭐 넣으실 필요는 없겠네요. 네, 이렇게 하면은 네, 여기는 됐고 대변. 자, 뭐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했으니까 현금. 네. 대처가 맞아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네, 이게 됐네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뭐 전자 이런 거 없죠. 예,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보라고 하는 건 이게 예정 신고 시 납부 또는 환급받을 부가세액이죠. 그러면 다시 부가세 신고서로 가서 이게 예정이니까 7, 8, 9월 3, 4분기 네, 불러오기 네, 불러와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봤을 때 납부세액에 대해서 뭐라고 했으니까 요거 보시면 되죠. 32485000 납부 정답은 32485000 32485000 납부 마이너스면은 받는 거죠. 이거 내는 거기 때문에 매출세가 더 많기 때문에 내는 거죠. 납부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괜찮았어요. 예, 좀 평이한 난이도 수준이었긴 합니다. 근데 좀 이론적인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껴서, 뭐 단기예매증권 이런 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이론적인 부분만 조금 여러분들이 잘 갖춰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부가세 이런 것들, 간주임비료 같은 거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억이 안 난다 그러시면은 과감히 스킵하시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부가세가 이론 범위 없는데 나온 부분이라서 사실 1급 범위에 더 맞는 부분이거든요. 조금 어렵게 나온 문제가 한 15번 정도 문제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잘 안 풀리신 문제는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자기 거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